말씀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6절에 해당하죠. 6절 여기 제가 지금 파란 글씨로 표시했는데 요거는 다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소개받을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삼육 고등학교에서 기도주일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주일이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르고, 특히 이제 거기 보니까 뭐 경찬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참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고, 그래서 내가 벌써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까 참여할 때 보니까 그 아이들의 표정에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 참여하실 때 딱 그 모습을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쁨의 샘과 불의 고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샘, 큰 기쁨의 샘이 있다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죠. 지하수 정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넓은 바다, 지금 우리 땅덩어리에서, 우리 지구 표면에서 땅보다 바다가 더 넓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4,0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깊이가 4,000m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평지고, 우리나라는 산이 좀 많지만 산이 이렇게 가끔 솟아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높아봐야 산이 몇천 미터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바다는 뭐 대서양, 태평양 전부 다 그 밑바닥까지 그 수면의 깊이가 4,000m. 근데 그 바닷물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최소 3배 내지 7배나 많은 물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땅 속에. 그것도 그냥 흙 파면 나오는 게 아니고 화산 터지면 나온 그 용암 있잖아요. 그 용암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샘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누었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우리 학생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봉사해 준 걸로 좀 감사의 표시도 하곤 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도 좀 지금 학생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만 한 게 아니라 그 학생들 그 부스 운영을 같이 했어요. 이제 상담 부스를 해서 혹시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거나 모르겠거나 뭐 상담할 일 있으면은 이제 찾아서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사실은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대학생 그러면 가장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 잘못된 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두 가지 소개는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대목을 고민하지 않을까?
제가 좀 짐작이 가는 게 있고 또 저도 고민했던 대목이 있고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적중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것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조금 제가 가급적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땅이 움직였다. 물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으면 용암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분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땅이 움직였다,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저는 물리화학이란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학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물리학, 화학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칙 같은 걸 딱 발견하고 다른 학문이 이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구약학자들 특히 뭐 신약의 내용은 또 새로운 기준이 있지만 구약 내에서는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리화학을 했고 여기 지금 가운데 서 계시는 분 보이십니까? 흰 모자에 흰 바지. 제 생각에 저분 연세가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내내 저기 LA 근처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교에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저분을 또 만나 뵐 건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도 딱 저 외모였어요. 이번에 가서 나이를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뵀는데 작년에 이제 여기 강사로 오셔갖고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거기 숙소에 머물렀는데 저는 이제 강사로 온 거 나중에 알고 이제 그 강의 다 끝나고서 이제 일요일 날 가기 전에 뵀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10km 이렇게 러닝을 하고 왔대요.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저분이 이름이 이제 여기 잠깐 썼는데 벤자민 클라우젠 박사님이세요. 근데 저분은 일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내내 이제 제가 과학관에 있을 때 정부에서 자금을 좀 받아서 초청을 해서 계속 이제 학생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쭉 강의도 하고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하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개인 사적인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누고 있고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고 다만 저분은 지질학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그 지하자원 같은 거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게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질이 어떨까 딱딱한가 물렁물렁한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아까 저는 물리화학 한다 그랬죠.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라 잘 안 틀려요. 제일 오랫동안 연구했고 제가 저번에 과학에서 실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험하기 쉬워요. 우리 주변에 아주 실험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백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꽤 정확하다.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은 또는 지질학은 이 물리학적인 원리를 갖고 땅을 이렇게 막 땅 파고 캐보는데 저분도 예전에 왔을 적에 그 왜 등산할 때 지는 가방 있잖아요. 그 이제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등산 배낭 그것도 한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한 70m에서 80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이만하거든요. 거기에 일주일 오면서 자기 옷은 밑바닥에 조금 있고요. 내내 적어 다니면서 돌 깨갖고 그 샘플해 갖고 그거 이렇게 적어 갖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에만 이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들은 생각이 뭔가 어떻게 이게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원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저분이 뭘 크게 뭐 잘못하거나 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지질학적인 채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쪽이 너무 진화론에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저분도 그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전문적인 내용은 또 저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서로 좀 잘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가 아까 땅이 움직였다 그랬죠. 이건 어디에서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에서는 얼마든지 땅이 움직일 수가
있다. 다만 지금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가장 안정하고 가장 평온한 상태를 찾았는데도 여기저기서 지진이 아직도 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그림은 도대체 어느 동네일까요? 혹시 여행하시면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뉴질랜드요. 뉴질랜드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약간 조금 트릭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예, 이건 지구에 없습니다. 화성입니다. 여기 가보셨을 리가? 예, 우주인이 돼보시지 않았으면 여기 못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저 화성에 지금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저게 전형적인 화산이에요. 꽉 폭발하고 나서 이제 잔뜩 쌓이다 보니까 밑바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잔뜩 쌓아놓고 가운데가 푹 꺼져요.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런데 요 그림에서 이 그림의 그러니까 이 화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백두산은 무지하게 큰 화산이에요. 엄청 큰 화산이에요. 한라산보다 더 커요. 일본 후지산하고 백두산하고 어느 화산이 더 클까요? 높이는 백두산은 한 2,000 몇백 미터죠. 그죠? 후지산은 훨씬 높아요. 근데 화산의 크기는 백두산이 10배 이상 큽니다. 잠깐만요. 100배 이상 큽니다. 훨씬 큽니다.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자, 요게 백두산만 할까요? 후지산만 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도 훨씬 클까요? 맞아요. 훨씬 큽니다. 저 안에다가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좀 넓게 생각하세요. 북한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저 안에 한 두세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무지 큰 화산이에요. 그런데 저런 화산은 지구에서는 도저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화성은 저게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한 건 한 군데서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세 번 터지고 계속 터져서 쌓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움직이면 못 만들어지냐? 여기서 터져요. 근데 땅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움직이면 밑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게 계속 움직이면은 줄을 짓겠죠. 그 대표적인 곳이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가보면 섬이 여러 개 있는데 순서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화성은 거의 안 움직인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지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떤 게 정상일까요? 이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만약에 우주가 하나님 없이 그냥 갑자기 스스로 생겨났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 같은 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이상한 행성인 거예요. 이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막 백수십억 년, 막 수백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는 수십억 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거기다가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상상에다 끼워 맞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 우리는 희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와이 얘기했는데 하와이가 어디쯤이냐면은 여기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저거 노란 점 보이세요? 예, 거기가 하와이예요. 지금 저 노란 점은 한눈에 보이지만 노란 점 앞에 뭔가 이렇게 띠띠띠띠띠 하얗게 난 거 보이세요? 그게 하와이에서 쭉 줄지어 있는 섬들이에요. 이제 고선 저 위에서는 좀 다른 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꺾이기 전까지 저 방향이 계속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저걸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 바다 밑바닥이 이렇게 움직였었구나. 뻥 뚫리고 움직이고 뻥 뚫리고 또 움직이고 뻥 뚫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간 겁니다. 특히 이제 화산이 터지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건 설명은 복잡하지만 제가 아까 후지산, 백두산보다 100분의 1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팍 터져 갖고 나온 그 양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양이기 때문에 아마 가로 10배, 세로 10배면 그게 100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백두산이 터진 정도가 7. 근데 후지산은 5.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1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5보다 6이 10배 크고 6보다 7이 또 10배 커요. 그러니까 5보다 7은 100배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퀴즈처럼 물어볼까요? 지금 막 화산 폭발했다는 거 최근에 화산 폭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죠? 그거는 아무리 커봐야 5. 6 거의 없어요. 근데 엄청 세거든요. 화산은 4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재난이고 5만 해도 이건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두산은 얼마라고요? 예, 이거는 끔찍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 연도까지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때가 발해가 멸망했었던 때하고 비슷해서 혹시 이 화산 폭발로 발해가 멸망했던 게 이건 확증된 거, 이건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위에가 8, 아래가 7, 제일 아래가 6인 화산이 폭발한 순서예요.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우리 역사상에서는 역사상 기록이 있는 거 있죠. 또는 그런 거는 5나 6은 과학적으로 현재 발견되기도 하고 역사상 기록이 있어요. 7로 넘어가면은 그 우리가 역사가 해봐야 이집트가 한 지금부터 한 3천 몇백 년, 4천 년 요 정도 되거든요. 그 기록 안에는 7자리 없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백두산하고 몇 개 정도밖에 없어요. 몇 개. 제가 이거 말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그 역사상에선 7이 몇 개가 있고 직접 우리가 관찰한 적은 없어요. 근데 8, 저 위에 있는 거 있죠. 저 8자리는 아예 역사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뭐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더 전에 폭발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상상하냐? 아니요, 거기 흔적을 보는 거예요. 확 터져 갖고 나온 그 흔적을 이렇게 쭉 그 조사를 해갖고 그 사이즈를 재고 양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건 훨씬 큰데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전일수록 더 큰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예요. 저 때 갑자기 확 크게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잔잔하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과학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요건 이제 작년 7월달에 교목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같은 것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화산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건 팍 하고 터져갖고 막 그냥 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어떤 건 그냥 꿀렁꿀렁 나와요. 그런 경우는 화산재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위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것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제주도에는 이게 풀세트로 다 있어요. 아주 그냥 한 5-6가지 넘게 훨씬 많은 화산이 이 안에 아주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면은 거의 전체적인 화산의 면모가 어떤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송악산하고 우도를 썼는데 요 두 군데는 관광 명소는 아니에요. 가서 어머 아름다워는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 두 곳이라 작년에는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이런 데 가서 그거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 조금 막 어려운 말 써 있는 저 책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저기 이제 요 왼쪽 그림 요거 뭐 같으세요? 왜? 맞아요. 나이테예요. 나이테.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거 사이언스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에, 그러니까 그 과학 연구를 저기다 싣는데 전 세계 제일 1등 가는 저널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린 기사인데 저것도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최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나이테의 그 연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계속 뚜렷했으니까. 근데 또 옛날에도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뚜렷했을까? 그건 솔직히 몰라요. 자, 그런데 요 오른쪽에 있는 연구는 뭐냐면은 이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삼나무예요. 삼나무. 삼나무가 뭐지? 사실 제주도에 원래 삼나무가 많은 지역은 아닌데 많이 심었어요. 그거를 요즘에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 삼나무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삼나무 원산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요 제주도에 있는 요 삼나무는 나이테가 해봐야 뭐 몇십 개 안 되겠죠, 그죠? 일본에 있는 삼나무는 나이테가 몇백 개짜리가 나와요. 최소 수백 년이나 어떤 건 천년 넘어가는 거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여성이 일본 사람인데 삼나무, 자, 요 그림은 나이테가 진짜 많아요. 이거 훨씬 많아요. 얘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죠, 그죠? 그래서 저 삼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 나이테별로 하나씩 띄어갖고, 자, 제가 아까 진화론자들이 시간 길게 한다 그랬죠. 자기네들이 연대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방사성 동위원소, 뭐 좀 이런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요건 그렇게 기억만 하세요. 그걸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자, 잘 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한 값이 정확하다, 틀릴 수도 있다,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동위원소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우라늄 갖고 하는 경우, 포타슘 갖고 하는 경우,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다 다른 원소들이에요. 그 중에서 탄소 갖고 하는 경우, 우리 몸이나 식물엔 다 탄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갖고 하는 게 그나마 좀 믿을만은 합니다. 대신에 10,000년 넘게는 측정이 어려워요.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장비를 쓰면 5만 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기술에서 요만큼 실수하면은 아주 크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대략 한 10,000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지난 수백 년 정도 처음에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1,000년이 좀 넘는 데까지 나이테를 띄어갖고 그걸로 원소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매끄럽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아주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가다가 조금 벗어나는 게 가다가 툭 튀어버려요. 갑자기 많아져요. 또는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이거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 맞잖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분은 나무를 그 이제 샘플 시료, 그러니까 나무를 대상으로 이걸 측정했기 때문에 거기 연차적으로 다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한 거죠, 그죠? 근데 돌 같은 거 수십억 년 됐대. 그럼 그거는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딱 잰 거예요? 하나만 쟀는데 확 튈 수가 있죠,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열린 개.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지구에서 뭐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꽉 갇혀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닫힌 개는 뭐냐면은 마후병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 보온병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꽉 닫아갖고 이제 보온병이 아주 꽉 잠겨진 걸 생각하시면 비슷한 거,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따뜻한 것, 차가운 것도 잘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차가운 거는 그대로 차갑고 따뜻한 거는 그대로 따뜻하고, 심지어 딴 데서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근데 지구는 언제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걸 이분이 잘 알려준 거예요. 자,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느냐,
많은 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지성을 가진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대는 게 이 동위원소 측정인데, 다른 거는 잣가 너무 길어갖고 말도 안 되는데 그나마 비슷한 거조차도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게다가 그러면 아주 긴 거는 샘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건 아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거밖에 하는 게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연대 측정 못한다가 정직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측정해서 여기 빨간 점은 다 틀린 점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보시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 참 죄송했어요. 작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창조 탐사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제가 감사했어요. 뭐냐면은 오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일이 발생하셨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는 날 아침까지 모르셨다가 그때 한 10시쯤 되셨었나요, 목사님? 전화 받으신 게? 예,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 길에 교회에 급한 전화를 받으시고 그 창조 탐사를 다 취소하시고 따로 기차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시간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남교회 지금 이 안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못 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요 사진입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요게 여기 어디냐면은 갑자기 탄 이름이 저기 하네요. 그때 저쪽에 청송 쪽에 있는 주황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뒤에 참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산마다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산에 가면 행복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 특히 아까 그 지질학자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이에요. 왜? 돌을 보고 싶은데 돌이 다 나무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벤 박사도 제가 데리고 다닐 때마다 야, 너네 나라는 식물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참 접근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도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특히 저기 불룩 솟아나온 저 돌 보이시죠? 저 돌이 너무 희한한 거는 우리 여기 불암산하고 달라요. 그럼 천마산하고 비슷한가? 달라요. 설악산하고 비슷한가? 달라요. 그럼 한라산하고 비슷한가? 달라요. 그래도 닮은 건 한라산 쪽인데 한라산은 뻥 터지면서 그 마그마가 굳은 거고 주황산은 마그마가 말고 마그마도 어느 정도 굳었겠죠. 아까 그 화산재 얘기했죠. 팍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산재 때문에 주변이 추워진다는 얘기까지 지난번 했어요. 근데 그 화산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 위에 소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산재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요 근방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산의 모습이 다르고 돌 색깔도 다릅니다. 예, 여기 그때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이시고, 예, 돌이 보통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돌 지금 뭐 요거 구분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색깔과 이렇게 생긴 돌은 우리 주변에선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산 조금 거리는 멀어요. 하지만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쯤 이렇게 가보시면, 직접 가보시면 이건 내가 맨날 불암산에서 보던 거하고 다른데 한눈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휴식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한라산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마그마 자체가 식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마그마가 식은 걸 보러 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바닷가잖아요. 여기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이제 양남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지금 보러 가려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모여갖고 먼저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시고,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 멋지죠?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주상절리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 가면 많으냐면 한탄강 가면 많아요.
거기 보면 시커먼 돌이 이렇게 그 무슨 젓가락 여러 개 놓은 것 같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젓가락 여러 개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대신에 그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그 세로로 줄이 쭉쭉쭉쭉 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절리입니다. 이렇게 무슨 기둥같이 그런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산이 폭발해 갖고 아니 화산이 이제 마그마가 나와갖고 이제 화산을 만들면 보통 그렇게 위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듯이 이 기둥처럼 이렇게 그런 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보세요. 이거 누웠어요, 섰어요. 그것도 동그랗게 누웠어요. 이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대신에 거기는 작은 게 여러 개 터져서 이런 동그라미가 되게 많습니다. 경주 영남에 가면. 그래서 그게 주르륵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건 너무 장관입니다. 그래서 바다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쁜 돌도 보실 수 있다. 그런데 조금씩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요. 여기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만들어질 때. 지금은 뭐 돌이 된다 하면 물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왔어요. 꿀렁꿀렁 나왔어요. 근데 거기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물이 그냥 순식간에 증발되겠죠. 그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물이 바닷물처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식어버리죠. 또는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가 터지냐면 뜨거운 게 물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뜨거운 기름을 찬물에 부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화상 입으세요. 왜 화상이 입냐? 뜨거운 기름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순식간에 수증기가 돼서 팍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기름을 주변에 확 퍼뜨려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괜히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마그마가 그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 바닷물을 만났다. 그럼 그 주변에 바닷물을 폭발시키면서 그 마그마 뜨거운 덩어리들이 막 주변에 터질 수 있어서 절대 이런 모양 안 만들어집니다. 또는 꿀렁꿀렁하면서 식더라도 이 줄무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식으면 덩어리가 돼버리지 이렇게 가지런한 모습은 절대. 이거는 물 없이 서서히 식어야 돼요. 조금 나와서 서서히. 그러면 여기가 서해인가? 그럼 이게 밀물 썰물 때 이게 썰물 때 잠깐 나와갖고 아니요 그 시간 갖고는 택도 없고요. 여긴 서해도 아니고 동남쪽이에요. 수심이 금방 깊어지는데요. 이건 제가 답을 미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나니까 바닷물이 많이 증발해서 눈으로 극지방에 쌓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보다 바닷물이 높아요, 낮아요? 120m나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육지로 연결돼 버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요배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경주 지금은 앞바다인데 거기는 그때 육지였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건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막 답이 안 나오거나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화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 아까 주황산 하나 말씀드렸고 경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산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이제 사실 저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진 사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는 진짜 뭔가 이렇게 국민들 이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대한까지는 알겠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국 이렇게 나라 이름 붙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단군 뭐 신화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들 정서를 반영한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홍익인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예 그런 데는 진짜 전 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첫째, 둘째 제가 아까 이제 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요거 보세요. 일본이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는 재난을 다 방파제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웃으시면 좀 심술이에요. 예, 하여튼 그 덕에 지금 우리는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요 저 경남 제가 아까 그 지금 경주 어디쯤 있는지 대충 아시죠, 그죠? 저 꼴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그 영향을 조금 이나마 받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일본을 가시게 되면 하코네라는 곳이 도쿄에서 가깝습니다. 이제 거기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하코네는 가보면 온천이 너무 좋아요. 첫째는 여기 지금 제 왼쪽 사진 온천 들어가는 곳인데 저기 뭐 물도 좋고 아주 예예 그건 뭐 어지간 들어가는 순간 유황 냄새가 산 전체에 아주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광도 잘 되고 심지어 저기 저렇게 이렇게 호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갑자기 아니 여기까지는 아름다웠는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 꼭대기예요, 꼭대기. 그리고 여기 지금 놀이길이 한 거 보이죠? 노란 거 막 보이시죠? 저게 다 유황 덩어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작게 나왔는데 여기를 케이블카가 저 위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저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유황 냄새가 그 계란 썩은 냄새가 뭐 아주 역할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터진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화성에 있는 화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까만 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비슷한 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가 올라가서 푹 파인 분화구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 다 저 분화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약간 파란색도 보이시죠? 예, 그 파란색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런 호수예요. 작지 않아요, 저거. 연못이 아니라 진짜 큰 호수예요. 저기서 막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사이즈가 길이로 따지면 아마 우리 교회의 한 2배나 3배쯤 되는 큰 배를 타고 지나가야 돼요, 저기.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꽤 예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곳이고 뭐 도쿄에서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외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을 보시면 이거 미국 지도라는 거는 대충 상상이 가시죠, 모양이. 근데 이거 막 빨갛고 퍼렇고 색깔 칠했죠. 여기서 빨간 데를 한번 보세요. 자,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동쪽은 빨간 게 거의 없죠. 서쪽은 시뻘겋죠. 근데 위에는 시뻘건 게 그대로 드러나 있고 밑에는 시뻘건 거를 뭔가 허연 게 덮어 놓은 거예요. 자, 빨간 게 뭐냐면 바다 밑바닥하고 똑같은 돌이에요. 현무암. 그 시커먼 돌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멍 뽕뽕 뚫린 거 말고 걔네들이 아주 단단하게 구멍 전혀 없고 아주 오히려 우리가 보는 화강암 같은 것보다 더 무거운 현무암이 저기 잔뜩한 겁니다. 미국은 진짜 축복받은 땅이에요. 딱 3분의 1로 갈라서 이 동쪽은요. 얼마만큼 축복받았냐면은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저거 했지만 미국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이 동쪽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옥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 넓은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저기 가서 뭐 비행기로 씨앗 막 뿌려갖고 대충 놨다가 나중에 그냥 쓱 걷어들여도 수확량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밭농사 이렇게 참 소박하게 짓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식량 있죠, 농산물. 이 사람들이 진짜 선한 마음을 갖고 그걸 전 세계에 나눠주잖아요. 전 세계에 굶는 나라 지금도 없어요, 진짜로.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쪽은 그렇게 축복받았지만 서쪽은 시뻘겋죠. 저건 뭐냐면 지금 보면 4,000m나 밑에 있어야 될 돌이 미국 땅덩어리를 뒤덮어버린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이게 지금 저기 보면 이 이제 까만색 금강계 주 하나인데 저거요. 저 정도면 한반도 넓이의 한 2배, 3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이 바다 밑에서 기어 올라온 겁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게 대서양이 막 만들면서 태평양이 쪼그라지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이 막 터진 거고요. 미국은 아예 이렇게 밀고 올라온 것도 일부 있는 겁니다. 저거는 땅에서 원래는 저쪽은 지금 미국 서부 있잖아요. 서부.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던 느낌이죠. 옛날 요즘은 서부 영화 안 나오는데. 근데 저 미국 서부는요. 저건 진짜 옛날에도 황야였지만 저건 노아 홍수전엔 저기는 땅이 아니었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는 땅이었는데 뚫고 나왔던가 밀고 올라왔던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이건 보세요. 이게 절벽이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저게 예를 들어서 냇가나 강가에 가보시면 내나 강을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만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긴 데 보셨어요, 혹시? 땅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이건 하수구, 사람이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건 누가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갈려 나갔으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갔어야 돼요, 계곡이. 근데 저기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워싱턴주 전체가 그렇고 그 밑에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밑에는 주로 저런 돌덩어리지만 저 위에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왼쪽 있죠. 저희가 시애틀 있는 워싱턴주인데 그 워싱턴주 거의 대부분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오와주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이렇게 깎아버린, 이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깎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절벽이에요. 싹 다 절벽이에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전부 다 이렇게, 이건 누가 더군다나 저거는 물렁물렁한 돌이 아니에요. 퇴적강 같은 건 물렁물렁하지만,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깎았을까? 예, 이게 다 지금 현무암들입니다. 네. 예, 여기도 보세요. 이 넓은 지역에서 이거 뭔가 엄청나게 큰 게 이거를 밀고 나가면서 막 과일 깎듯이 이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시카고 대학에 있는 뭐 브레치라는 분이 이걸 연구해봤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가서 저기를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서서히 갈아나간 게 아니고 한 번에 깎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냈고 그걸 엄청나게 많은 진화론자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의 딱 이 지역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거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로 되나요? 예. 어쨌든 아까 저 위에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워싱턴주 있죠? 거기에 옛날에 엄청나게 큰 빙하가 뚝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다 아니 물로 돌을 어떻게 쓰는 정도가 아니고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기술로 물을 아주 센 압력으로 하면서 쇠도 잘라요, 진짜. 이게 어떤 압력이 얼마만큼 양이 들어왔느냐에서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씩 갈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진화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한 번에 깎였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토셋이라는 뭐 그런 곳이 있어요. 저기도 아까 그 같은 동네인데 좀 남쪽이에요. 여기는 왈라왈라 대학교라고 엘렌지 화인 여사가 저기 계시던 그 대학교가 있는 바로 그 옆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요 이제 저하고 제 사촌이자 친구인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분인데, 아니 여기서 이제 크기가 대충 비교가 되죠, 그죠? 뒤에 조금만 보이는데 그럼 이건 몇 미터나 될까? 이거 굉장히 깊어요. 적어도 몇십 미터는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도 뭔가가 쓸고 지나간 것 같죠. 이게 요걸 깎아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6일 걸렸습니다. 이때 이제 마을에서 뚝만 이제 저기
저장 그 물 이제 물을 좀 저장하는 일종의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 뚝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터져갖고 한 순식간에 이게 확 쓸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홍수에 한 번에 깨져버렸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갈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장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 요건 그냥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예, 아까 그 빙하를 보시려면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눈덩이. 근데 지금은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서 작년처럼 진짜 그 주변에 막 그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습하고 막 온갖 그 재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빙하가 거의 다 녹았기 때문인데 이런 빙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데서 가서 보려면 사실 캐나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또는 저 유럽인데 유럽은 더 멀기도 하고 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캐나다에 가보면 이게 다 빙하가 깎고 나간 흔적들이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제가 이건 재작년에 갔다가 좀 특이한 걸 봐갖고 저거 영상으로 담아왔는데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예요. 근데 저거 뭐예요? 시커먼 거. 저 흑곰이에요. 예. 이게 지금 차보다 훨씬 작아 보이지만 이건 차 바로 앞에서 찍어서 그런 거지. 저 굉장히 큰 흑곰이 그냥 저러고 다닙니다. 그나마도 저 새끼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따로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왜 일어났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사실 우리 죄의 결과예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건 아니 나 그거 일부러 물 부은 적 없는데가 아니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제가 내일 말씀드릴 주제는 요 대목인데 요 대목 일단은 믿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 감싸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나 여기 까져갖고 약 바른 적 한 번도 없다. 아무도 안 계시죠.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왜? 아니 그럼 원래 완벽하게 만들면 되잖아. 아니요, 완벽하게 만들면 그건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피조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해결해 주셨는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유 하나님 이제 나 독립하고 분가하고 싶어요. 이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존중하셔서 그냥 두다 보니까 자꾸 어디 금이 가요 안 가요? 예, 그게 죄라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죄하고 우리가 말하는 죄는 같아요, 달라요? 예, 물론 그들의 죄도 우리도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훨씬 넓은 면에서 우리는 지금 숨 쉴 때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건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뭐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따 계시록에 있는 한 개 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니요, 그건 그냥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구약에 진짜 많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판이란 말하고 십자가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십자가부터 얘기해 볼게요. 십자가, 죄를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잖아요. 근데 그 죄의 어떤 그 뭔가 결과를 누가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죄가 시작됐죠. 자, 우리 죄 때문에 홍수 일어난 거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말 안 듣는 놈하고 제우스가 때리듯이 벼락 콱 때리듯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완벽하다는 착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불교 믿으시는 분, 유교 다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깨끗한데 죄가 와서 묻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떠난 것이 죄고 그때부터 금이 가고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봐 이 녀석들아, 아이고 너희들 죄 짓더니 참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아까 봤던 그런 이게 지금 보니까 아름답지 끔찍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다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구약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이거는 죄가 뭔지 저 자꾸 도덕적인 죄, 법을 어기는 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말이 안 돼. 아니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예요. 우리가 그걸 따먹었다는 거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심판했다. 그러면서도 또 십자가에 달려서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예,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저런 데 갈 때마다 저기 우리 양은경 집사나 우리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면 좀 전 귀찮아요. 근데 가족여행 가시면 좋겠죠. 사람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저기서 얻는 굉장한 이득이 지하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셔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